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도소 면회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앉아있는 여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커트머리에 뚱뚱한 몸, 차가운 눈빛. 하지만 목소리만은, 그 목소리만은 분명 제 아내, 아니, 제가 아내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전주에 사는 62살 김갑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죠. 결혼해서 손주까지 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니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의 반복.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말할 사람조차 없었으니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후배 김효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혼자 사시는 거 많이 외로우시죠?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솔직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렇지. 근데 갑자기 왜? 효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 만나는 거 아세요? 데이팅 앱이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데이팅? 앱? 이게 뭔 소린가?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에서 뭐해.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효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권유했고 결국 저는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앱을 깔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프로필 만드시고요. 사진 올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색했습니다. 62살 노총각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지.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며 앱을 켜둔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연락드려요. 성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42살 이진희. 사진 속 그녀는 날씬하면서도 볼륨감이 있는 몸매에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벌써 뛰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와 진희 씨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말 뿐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희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전화번호 교환할래요? 문자보다 통화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오빠라니. 그 호칭이 제 귀에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밤 진희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애교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 목소리 좋으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예요? 긴장하셨어요? 아, 그게 사실 이런 거 처음이라. 진희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떨려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첫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빠, 저 내일도 전화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진희 씨는 매일 밤 통화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희 씨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30분, 1시간 통화하던 것이 어느새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에이, 그래도 말해봐요. 저는 오빠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진희 씨는 제 평범한 일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점심에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진희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저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빴어요. 제가 특수한 일을 하거든요. 계약직인데 1년 정도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아, 그래서 아직 만나기가 힘든 거군요. 네. 미안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약 끝나면 바로 만나러 갈게요.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게 많이 신경 쓰였죠. 내가 42살 여자한테 이래도 되나? 하지만 진희 씨는 그런 제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오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오빠 같은 분이 좋아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봐주는구나. 한 달 일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진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사진 교환할래요?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사진을 보냈고 진희 씨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에서 보긴 했지만 문자로 보내온 사진 속 진희 씨는 정말 예뻤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긴 웨이브 머리, 화사한 미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죠. 오빠, 사진 받았어요. 오빠 생각보다 훨씬 멋지시네요. 아, 아니에요. 진희 씨가 훨씬. 오빠, 저 오빠 좋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진희 씨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매일 밤 통화하고 문자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처음엔 쑥스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진희 씨는 제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올 줄은 몰랐죠. 빨리 만나고 싶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진희의 예쁜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진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진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해요. 응?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오빠, 저 진심이에요. 6개월 동안 오빠랑 이야기하면서 확신했어요. 오빠는 제 영혼의 동반자예요. 만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2살에 처음 들어보는 청혼이었습니다. 진이야, 정말 괜찮겠어? 나는 나이도 많고.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오빠가 좋아요. 결혼해 줄 거죠? 그래. 당연히 결혼하지. 고마워, 진이야. 이제 진이야 말고 다른 걸로 불러주세요. 뭐라고? 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제가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부부 같았죠. 매일 밤 통화할 때마다 결혼 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요?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 나는 어디든 좋아. 에이, 같이 정해요. 우리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둘이 알콩달콩 살아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진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이야,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정말 괜찮아요. 오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두세 시간씩 이야기하던 우리가 이제는 10분도 채 못 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다시 통화해요. 알았어. 푹 쉬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진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뭘 그렇게 숨겨? 오빠.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서. 한참을 울던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셨어요. 보증을? 네. 친구분 사업 보증을 서셨는데 그분이 잠적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 1억 5천이 필요한데 제가 모은 돈 5천으론 부족해요. 어떻게 하죠, 오빠?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오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여자가 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저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하지만 이제 진이와 결혼하기로 했으니 그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여보,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빠, 안 돼요. 오빠한테까지 피해를 줄 순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곧 내 부모님 아니야?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여보, 계좌번호 알려줘. 당장 보낼게. 진이는 한참을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고 결국 진이는 울먹이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오빠 평생 감사해야 하며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소리 마.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이제 가족이.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1억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이와 결혼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송금 완료했어. 오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제 걱정 끝났으니 마음 편히 해결 잘해. 곧 만나. 네, 오빠. 곧 만나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잤어? 오늘 통화 가능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점심때도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죠. 혹시 바쁜가? 그렇게 생각하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뚝, 뚝.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연락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없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진이가 번호를 바꿀 리 없어.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똑같은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는 거야? 계속 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실종되셨습니까? 제 약혼녀요. 이진이라는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번호도 없어졌어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그분한테 돈을 보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있습니다. 1억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결혼할 사이였다고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사기? 말도 안 돼. 진이가 날 속였다고?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갑수 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진이는 가짜 이름입니다. 본명은 이근주, 50세 여성이고요. 네. 사진도 전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타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나이, 직업,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쳤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받아낸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죠. 그럴 리가. 어르신이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이고요. 아니에요. 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그게 다 사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사기꾼이에요. 이미 체포했습니다. 체포? 했다고요? 네. 어제 구속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매일 밤 통화하던 것도, 사랑한다던 말도, 결혼하자던 것도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1억. 평생 모은 돈.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진이. 아니, 근주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날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진이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여보, 오늘도 꿈에서 만나요. 당신 보고 싶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죠.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사랑이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얼마 후 저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왜 이랬는지,
정말 다 거짓이었는지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 뚱뚱한 몸, 무표정한 얼굴. 사진 속 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이 열렸을 때 그 목소리, 애교만 빠졌을 뿐 분명 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밤 여보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딴 데만 보며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매일 통화했잖아. 결혼하기로 했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말해줘.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어? 근주는 그제야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간의 사랑, 결혼 약속, 매일 밤의 통화.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회사는 휴직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야, 김갑수. 이러다 진짜 죽겠다. 나 좀 따라와. 어디로? 묻지 말고 따라와. 집에만 있으면 미쳐. 영수는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역 복지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독거노인 무료 급식 봉사하는 곳이야. 나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거든. 오늘 사람이 부족해서 너 데려왔어. 나는 됐고 앞치마나 입어. 일단 설거지부터 해. 마지못해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비슷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이 수고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젊지도 않은데. 아이고, 우리보단 젊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배식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힘드시겠어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러 나오면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웃고 계셨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배식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박연자라고 해요. 갈색 단발머리에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아, 네. 김갑수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게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연자 씨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일주일에 2번씩 와요. 남편을 5년 전에 잃고 혼자 사는데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요. 아, 그러셨군요. 갑수 씨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연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첫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연자 씨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자 씨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며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연자 씨가 물었습니다. 갑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수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괜찮으세요? 사실은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 잃고 나서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연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면서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자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갑수 씨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뵙고 좋은 일 같이 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상처도 아직 깊고 아니, 근주에 대한 배신감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갑수 씨, 다음 주에 또 봬요. 저도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네, 또 봬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희망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연자 씨의 따뜻한 미소처럼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갑수 씨는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연자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갑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남겨주세요.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